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중국의 BYD가 아토3라는 차를 앞세워 올 1월 말부터 일본 시장에서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BYD는 왜 가까운 한국 시장을 놔두고 일본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 코드를 풀어보려 합니다. BYD라는 브랜드는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워렌 버핏이 투자하면서 일약 유명해진 감이 있습니다. 1999년에 배터리 회사로 출발했지만 2003년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여 자동차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북경, 상해, 광주 모터쇼를 다니곤 했었는데 그땐 쳐다보지도 않았던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BYD는 배터리를 이용한 차량 개발에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보다 역사가 훨씬 깁니다. 전기차의 태동기였던 2008년 테슬라는 로드스타를 판매했었죠. 이때 BYD는 세계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인 F3D를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9년 첫 전기차 E6를 발표합니다. 작년 3월부터는 가솔린차 생산을 중지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집중해왔습니다. 작년 판매는 전년비 무려 213% 증가한 186만 대였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까지 포함하면 세계 1위지만 순수 전기차는 91만 1000대로 테슬라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100만 대까지 판매하는데 무려 13년이나 걸렸지만 200만 대까지는 1년이 걸렸고 300만 대 판매까지는 단 6개월 걸리는 등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질적 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22년 중국 내 탑10 판매 차종 중 송, 진, 한이라는 모델은 각각 1위, 6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생업체인 루시드 리비아는 코로나와 반도체 부족으로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서 판매 대수는 아직도 미미한 편입니다. 중국의 니오 샤오펑은 이제 12만 대 정도로 판매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되는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BYD는 테슬라처럼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순이익 규모는 170억 위안 정도로 현대차 순이익의 40%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당 순이익은 167만 원으로 토요타를 앞서고 있습니다. 현대차와는 3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지만 현대차가 수익성이 높은 내연기관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BYD의 잠재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BYD는 작년부터 해외 진출을 가속시켜왔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21년 노르웨이에 진출한 데 이어 작년 가을부터는 아토3 등 신차를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프랑스에서 판매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독일 렌트카 시장에서 40% 쉐어를 갖고 있는 식스트와 전기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8년까지 10만 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주와 싱가포르에서도 작년 아토3를 런칭했고 태국, 브루나이, 몽고, 라오스, 인도, 콜롬비아에서도 아토3를 차례로 런칭해왔습니다. 브라질에는 전기차 공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고 태국에는 24년부터 연산 15만 대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BYD는 신흥 국가와 유럽 시장에 중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차가 지배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늦은 일본 시장에 한국보다 먼저 진출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일본 시장은 현대차가 13년 만에 재진출할 정도로 신생업체, 특히 중국 브랜드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입차 비율은 5.4%로 한국의 16.8%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수입차 중에서도 독일 브랜드 차량 판매 비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는 1년 동안 아이오닉5를 내세워 온라인 판매 기법과 고객 시승과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해왔지만 작년 판매는 526대였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 판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 9월 최대 147대를 판매한 이후 판매 모멘텀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BYD는 어떤 상품 전략, 판매 전략으로 진입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출시한 차종은 아토3이고 연내에 돌핀과 C를 연달아 런칭할 예정입니다. BYD 디자인은 아우디 출신인 볼프강 에가가 이끄는 팀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유럽차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토3 사이즈는 아이오닉 5보다는 한 단계 작고 실제로는 기아 니로와 비슷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경쟁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아이오닉 5와 경쟁하는 폭스바겐 ID4, 도요타의 BG4X, 닛산 아리아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BYD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 데 있습니다. 블레이드란 가늘고 긴 평판 형상의 셀을 하나의 구조부품으로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모듈 방식을 생략하여 전지팩에 직접 조달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모듈을 없애다 보니 보다 많은 셀을 탑재할 수 있어서 인산철 배터리의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플랫폼 3.0으로 공간 이용률을 50% 증대하여 58.56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였습니다. 출력 면에서도 큰 열세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440만엔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면서도 WLTC 기준 485km의 항속거리를 실현하였습니다. 닛산 아리아보다는 100만엔, 폭스바겐 ID4보다는 60만엔, 아이오닉 5보다는 30만엔이 쌉니다. 대형 선루프, ADAS, 내비까지도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일본인들이 소비 패턴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입니다. 가격당 항속거리 측면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현대 아이오닉 5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는 모델은 아토3보다는 돌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재원 측면이나 항속거리 측면에서 현대 아이오닉 6와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급의 소비자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도 쉽게 중국 브랜드를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핀은 일단 한국과 일본에 아직 경쟁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일본이 좁은 도로 사정에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일본에서 300만 원 정도이고 동경 같은 데서 보조금을 받으면 220만 원 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에게 중국산 브랜드라고 하면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BYD는 중국 제품에도 그다지 저항이 없는 30대, 40대를 중심 타겟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전기차 구입 시 최대 고민점은 충전 설비 부족도 있습니다만 높은 가격과 함께 중고차 잔존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걱정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BYD는 인증 중고차 제도를 도입하면서 2년간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독 판매와 함께 리스 프로그램 E-플랫으로 매월 44,000엔 지불하면 다른 거 걱정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망 구축에서도 시대와 역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니오 등은 이미 쇼룸이 없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벤츠, 볼보, 현대차 등은 기존 딜러들에게 차량 딜리버리 수수료 정도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YD는 일본의 직영점이 아닌 딜러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쇼룸을 개설하고 있고 25년까지 100개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고객 경험을 살려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BYD는 테슬라와 함께 유일하게 배터리와 반도체를 스스로 만드는 힘으로 중국에서는 혁신적인 이미지가 정착되어 있고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는지는 모르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을 벗어나면 BYD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그 브랜드 이미지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연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나마 성공하는 업체들은 가장 먼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볼보, 폴스타를 포함한 지리 그룹 브랜드와 MG, BYD, 니오 등 18개 중국 브랜드들이 이미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브랜드 인지도를 살린 볼보, MG를 제외하면 다른 브랜드들의 판매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 원인 예상되시겠죠? 현대기아가 유럽 진출 초기에 겪었던 낮은 브랜드 이미지가 큰 저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 문제를 개선하고자 BYD는 전략적으로 어려운 일본 시장을 진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YD가 일본 진출하는 것에 대해 먼저 중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BYD가 갖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과 높은 품질을 일본 시장에 프로모션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 등이 스마트폰 메이커가 아이폰이 지배하는 일본에 진출하는 배경과 흡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일본의 판매를 전개한 화웨이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을 어필하면서 중국 브랜드의 지위 향상을 해왔다고 중국 사람들은 믿고 있는 편입니다. 화웨이가 BYD라고 가정하면 자동차 업계에서 아이폰적인 존재는 테슬라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압도하는 일본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도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BYD는 테슬라와 비교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고 당연히 홍보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BYD에게 있어 브랜드 파워가 센 폭스바겐, 푸조, 현대, 기아가 선점하고 있는 유럽 시장보다는 일본 메이커들이 전기차 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 시장이 BYD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쉽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일본처럼 성숙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은 BYD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가 높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면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진출도 한층 쉬워질 것이고 중국 시장에서도 좀 더 고급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3년 전 토요타가 북미 시장을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렉서스 브랜드를 성공시킨 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남아 시장에서의 브랜드 차별화라고 생각됩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간 전기차 판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토요타, 혼다 등 일본 브랜드의 마켓쉐어가 90% 정도로 매우 높고 일본 차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남아 시장에서의 중국 브랜드의 인지도는 낮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전략으로 일본 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인정되는 브랜드라는 입소문이 나게 되면 중국 브랜드로서의 다른 중국 업체들과 큰 차별적 우위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아 중동 지역 본부장을 할 때 중동에 나와 있는 많은 인도 사람들이 현대 브랜드를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아는 인도에 생산 판매 거점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에게 기아의 브랜드 인지도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현대와 달리 중동에 나와 있는 인도 사람들에게 기아차를 파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기아가 인도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중동에서도 덩달아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BYD는 중국 시장에서도 브랜드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급차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고급 브랜드 ang양을 런칭한 것입니다. 이러한 브랜드 전략은 기술과 산업 체인면에서 구축한 실력을 기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BYD는 일본에서 e-모빌리티 파트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개월간 무료로 BYD 아토3를 시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BYD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32년간 자동차 회사에서 경험했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